사막의 외진 구석에는 노련한 여행자들조차 충격에 빠뜨리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이혼한 여성들이 새 남편을 찾기 위해 시장에 데려가지고 어린 소녀들은 기이한 미의 기준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강제로 살이 찌워진다. 그리고 10명 중 1명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마을도 있다. 이곳은 바로 모리타니, 세상이 잊어버린 나라다. 모리타니, 모든 규범이 뒤바뀐 낯선 땅. 사하라 사막의 광활한 모래와 대서양의 때 묻지 않은 해안 사이 아프리카 북서쪽에 자리한 모리타니는 세상의 규칙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듯하다. 건강, 아름다움, 성역할, 인권까지 글로벌 기준이 통용되는 세상 속에서 이 나라는 전혀 다른 길을 간다. 이곳에서는 대대로 이어져 온 오래된 관습들이 여전히 일상생활을 지배한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름다움의 척도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혼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외딴 마을들 중에는 유전병으로 인해 빛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곳도 있다. 모리타니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기존 개념을 뒤흔드는 거울 같은 공간이다. 역설과 충돌,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전통이 공존하는 곳이다. 틴의 어둠의 마을. 현대 문명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티네가 있다. 이 고립된 공동체에는 오싹한 현상이 지속된다.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인구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이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마을 사람 10명 중 1명은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갖지 못한다. 원인으로는 수세대에 걸친 근친혼, 극심한 환경 조건, 영양 부족, 의료 기반의 거의 전무함 등이 지목된다. 티네에서 어둠은 단순한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 방치와 고난, 불확실한 미래의 상징이다. 이곳에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도, 성인을 위한 일자리도 없다. 가족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생존을 위한 오랜 관습에 매달린다. 티네의 현실은 여전히 빛이 닿지 않는 그늘 속에 남아있는 공동체가 존재함을 상기시켜준다. 가바지, 사랑받기 위해 강제 살찌우기. 현대사회의 많은 지역이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체형으로 여기는 반면 모리타니의 농촌 지역 중 다수는 그 반대를 선호한다. 풍만한 체형이 아름다움, 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도 이어지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바지, 즉 강제 살찌우기다. 5살, 6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소녀들이 하루에 수리터, 낙타우유, 몇 리터씩 마시고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된다. 종종 구토할 때까지 먹어야 하고 이 과정은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충분히 통통해질 때까지는 결혼이나 사회적 매력이 불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통 뒤에는 심각한 현실이 있다. 비만, 심장병, 당뇨병, 극심한 심리적 외상까지 많은 소녀들이 평생 건강 문제에 시달린다. 이 의식은 문화적 가치와 현대 건강 인식 사이의 깊은 갈등을 보여준다. 사회적 압박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긴장이 존재한다. 이혼 시장, 삶이 다시 시작되는 곳.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혼은 낙인, 수치, 실패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모리타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배우자와의 이별은 반드시 후퇴나 끝을 의미하지 않으며 때로는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 여러 도시에는 이혼한 여성들이 모여 전통 음식, 수공예품, 직물을 판매하는 시장이 있다. 하지만 이 시장들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이 아니다. 삶과 다시 연결되는 장소이며 어떤 경우에는 사랑을 다시 찾는 곳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이혼 시장이라 불린다. 모리타니에서 이혼 여성은 소외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인함과 경험, 감정적 회복력을 지닌 존재로 여겨진다. 많은 남성들이 성숙하고 독립적인 그들을 오히려 인생의 동반자로 선호한다. 이 시장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재기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야기들이 오가고 웃음이 되살아나며 과거의 잔해 위에 조용히 미래를 다시 쌓아가는 공간이다. 노예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법적으로는 1981년에 폐지되고 2007년부터 범죄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는 여전히 모리타니 일부 지역에서 현실이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거의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정해진 사람들이 여전히 주인을 위해 평생 무급으로 일하며 권리나 인식조차 받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자유가 가능한 것조차 모른다. 알고 있어도 처벌, 사회적 배척,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한다. 정부의 대응은 종종 느리거나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조사도 지연되고 고발은 사라지며 악순환은 반복된다. 모리타니에서 노예제의 지속은 단순한 법적 실패가 아니라 무지와 침묵, 정치적 의지 부족이 뒤엉킨 인권 비극이다. 언론의 자유, 이름뿐인 합법, 현실에선 억압. 모리타니 헌법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정부 부패, 사회 불평등, 인권 침해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 블로거, 활동가들은 자주 검열과 위협,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마주한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국가 내 차별적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젊은 블로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지만 현지 언론에 전해진 메시지는 냉혹했다. 반대 의견은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공포와 통제로 가득한 언론 환경 속에서 탐사 보도는 드물고 자기 검열은 광범위하다. 공식 성명은 개방을 말하지만 현실은 억압을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펜이 여전히 강력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선거, 민주주의라는 환상. 겉보기에 모리타니는 민주주의의 길을 따르는 듯하다. 투표가 이루어지고 지도자가 선출되며 제도가 작동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의 다른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 야당 후보들은 행정적 실격 처리부터 은밀한 위협, 표적 탄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장애물에 부딪힌다. 선거인 명부에는 사망자나 존재하지 않는 인물, 중복된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많은 유권자들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조용한 인식을 가지고 투표장에 간다. 민주주의의 형식은 존재하지만 그 정신은 숨이 막힌다. 환상은 지속되지만 국민의 목소리는 조작과 통제, 정치극장에 가려져 희미하다. 모래 언덕 사이의 삶, 사막에서의 생존. 모리타니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나라 중 하나다. 국토의 거의 90%가 사막 또는 반사막으로 분류되며 이 풍경은 바람에 휩쓸리는 언덕, 가혹한 온도, 끝없는 고립으로 정의된다. 낮에는 피부를 태우는 더위가,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찾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공동체는 살아간다. 유목민은 낙타를 이끌며 고대의 무역로를 따라 이동하고 여성들은 먼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며 가족들은 모래와 태양 그리고 강인함으로 삶을 일군다. 이들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다. 그들은 사막을 집이라 부르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막의 주인이라 부른다. 이는 수세기에 걸친 적응, 인내,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를 통해 얻은 칭호다. 다른 이들이 공허함을 보는 곳에서 이들은 전통과 소속감, 그리고 자연 속에서 빚어진 삶의 방식을 본다. 교육과 의료, 닫힌 두 개의 문. 모리타니의 많은 지역에서 교육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문맹률은 높고 특히 여성과 소녀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학교는 드물고 자택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많은 곳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없다. 교사들은 훈련이 부족하고 임금도 낮으며 수많은 아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이나 유목 활동에 나서야 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의료도 상황은 비슷하다. 병원은 노후화되어 있고 의료 물자는 자주 부족하며 숙련된 의사는 드물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농촌 지역의 보건소는 몇 주 동안 기본 약품조차 구하지 못하며 응급치료는 사치로 여겨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대 수명이 고작 46세에 불과하다. 영유아 및 산모 사망률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두 현실은 하나의 고리를 형성한다. 교육의 부재는 기회를 제한하고 약한 의료는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모리타니, 잊혀진 세계. 모로코나 튀니지 같은 인접 국가들이 관광 책자나 여행 블로그에 자주 등장하는 반면 모리타니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이 나라는 드문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 세계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깊이 뿌리내린 전통 문화가 온전히 남아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관습이 자부심 있게 유지된다.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식사하며 왼손은 위생에만 사용한다. 여성들은 온몸을 덮는 전통 의상을 입고 팔이나 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인사는 복잡한 예식을 따르며 특정한 몸짓과 말이 존중과 친분을 표시한다. 외부인에게 이러한 규범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화 안에서는 정체성과 존엄, 사회적 조화의 상징이다. 모리타니는 화려한 관광지를 제공하진 않지만 더 깊은 것을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다. 당신은 모리타니에 발을 들일 용기가 있는가? 이곳은 평범한 여행자를 위한 목적지가 아니다. 리조트나 가이드 투어로 꾸며진 곳이 아니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관광객에게 맞춰지지 않는다. 모리타니는 다른 부류의 방문자를 기다린다. 날 것 그대로의 현실, 고대의 리듬, 자체의 규칙으로 운영되는 세상을 찾는 이들이다. 이곳은 극단의 땅이다. 모순과 고난이 있지만 동시에 깊은 회복력, 풍부한 전통, 흔들리지 않는 인간 정신이 존재한다. 사막의 상인과 낙타를 이끄는 유목민부터 시인과 시장의 여성들까지 모든 구석구석에는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 모리타니의 낯선 진실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Go Discover KR을 구독하고 다음 여행을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모험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시작됩니다.